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금일 시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0.35 왜 이런지 아시겠어요? 이거 관망입니다. 관망. 자, 대망의 목요일 다음주가 아니지 이번 주 목요일 저희들 옵션 만기일 플러스 미국 나스닥 미국장 CPI 나오겠죠. 자, 근데 금투들이 계속 좀 모으네요. 그리고 얘들이 오전장이하고 오후장에서 말 올려요. 오후장에 말아 올린다는 거는 단타입니다. 단타. 외국인은 감마. 목요일날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싶어요. 그리고 지금 개인이 파는 거는 좀 미스 같은데 오늘은 좀 파는 건 미스였어요. 파는 건 미스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상태에서 그냥 관망을 좀 했어야 됐어요. 목요일까지. 어차피 하방으로 가든 상방으로 가든 결정이 나면 오늘 정도는 자제를 하고 관망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정시가 지금 이 카지노에 보면 바카라고 있어요. 바카라라고. 그죠? 가 똑같아요. 지금 줄을 잘못하면 이 지금 하방에 줄 탄 것 같은 개미는 하방에 줄을 탄 것 같아. 금투는 상방에 줄을 탄 것 같고 줄발이 좋으면 좋은 데로 가겠죠. 이제 어쩌다가 이 주식이 도박이 됐는지 지금 현재 나스닥은 강보합입니다. 선물이 아마 오늘까지는 행보를 할 것 같아요. 방향성은 내일 정해지겠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내일이 결정적이겠지만 올 2023년 1분기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정해져도 하방 2200, 상방 2400 이상은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니 지금부터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작년 22년 결산 보고를 한다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와요. 결코 좋지는 않겠죠. 각 종목이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에 두산이 프로코어나 험은 워낙 작년 장세를 잘해가지고 결산은 잘 나올 거예요. 거기에 따른 영향일 거고 오늘도 두산이 브라코 같은 경우는 4% 올라가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4%까지 올라가는 건 오버슈팅인데 다행히 오늘 외국인이 좀 팔아줬네요. 프로그램도 좀 나갔고 그래도 항상 제가 말하는 강력 지지선 7,770원 지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일 옵션 만기일에 이 프로그램이 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정리가 되지 싶은데 만약에 종목이 괜찮다 그러면 이월시키고 계속 매수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월시키고 매수 들어올 수도 있고 일단 우리 두산이 브라코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요선 그죠? 12월 28일 권리락이 끝난 12월 28일 이 선 위로 올라가느냐 올라타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죠? 예. 11월 달에 10월 달부터 끄집어 올렸던 거를 지금 주간 월간으로 따지면 좀 팔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양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나마 주가가 견디내는 겁니다. 일조로 따지면 상은 좋아요. 자, 현재 상태 봤을 때 8,200원 앞으로 5% 내지 6% 오늘 7,900원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8,000원 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근데 역시나 아직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중국이 그나마 올라탔다는 게 7,770원 올라탔다는데
위안을 삼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예,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는 아직도 제가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아직 50% 정도 여력이 있어요. 50%. 현재 가격의 50%. 11,000원, 일단 11,000원, 12,000원. 그 정도 봐요, 저도. 근데 일단 의사타지는 올해 1분기 3월 31일까지에 한번 보시죠. 저도 안 팔고 있다는 건 저도 제 확신이 있어가지고 계속 차고 가는 겁니다. 조금의 여력이 있다면 아마 한 번 더 내려가면은 저도 더 매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찬스가 또 오면 이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거는 찬스잖아요, 그죠?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고 또 이 인프라코 종목 설명 중에 제가 저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현금성 자산이 있다고 가정하에 100이 있으면 50% 정도는 이번 주 방향성을 보고 만약에 하반으로 빠진다면 50%는 주식을 사시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서 저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산 주식만 말씀드리지.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20만원 다시 한번 터치 한번 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저도 팔지 않았습니다. 계속 모아갈 자리지 팔 자리가 아니라고. 물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금리에 상당히 영향을 봐요. 근데 아마 빠르면 올해 3Q, 늦어도 4Q에 금리를 인하합니다. 크든 작든 간에.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금리 인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아가가 앞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만 모으면은 제가 볼 땐 25만원, 30만원 충분히 나와요. 충분합니다. 수익으로 봤을 때는 20%에서 50% 정도 나오겠죠. 요런 한 종목에 해가지고 뭐 40%, 30%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보고 가자고요. 그래도 은행 금리보다 낫고 은행 금리보다 훨 낫죠, 그죠? 길게 보고 가지 마.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3, 6, 9, 12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주가는 항상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방향이 정해진다면 모아가는 자리지 팔 자리가 절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권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회사 경영 마인드가 너무 안 좋아요. 양아치 같은 짓을 많이 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6만원이 무너지면 다시 재매입 들어갑니다. 저도 현재 제가 시드를 판 삼성전자 판 시드는 그대로 아직 있어요. 현금으로 지금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금으로. 오늘은 제가 사지 않았어요.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19만 9,500원에 제가 매도를 내놨습니다. 안 팔려서 그대로 또 차고 가는 거고, 삼성전자는 가장 바로 밑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 바로 밑인데 현재 예상 뭐 애널도 그렇고 각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게 2700 상단 2700, 2750 보더라고요. 이거 만약 그까지만 도달한다면 삼성전자가 7만 5천원 7만 5천원대요. 그러면 이것도 뭐 대충 25%에서 30% 나올 겁니다. 괜찮죠? 이것도 묻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싸게 살려고 이것도 6만원이 좀 무너지고 6만 8천원대 중후반까지 오면은 다시 매집 들어갈 거예요. 저도. 예, 그 다음에 참고로 그 가능을 봤을 때 원익 QNC 코미코는 추천하고 지금 생각 없어요.
추천이 아니고 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건 삼성전자의 그냥 분실 그림자의 그림자. 이건 또 너무 이 작전 세력이 심해요. 장난이. 그래서 어머니 QNC 요것도 일부 담을 예정이고, 그러니까 살 때는 제가 샀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주는 6월달 이후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얘들이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그 2조 3조씩 들여가 태양광을 설치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또 문제되지 싶어요. 제가 재무 경영 쪽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된다. 돈 없습니다. 하나. 뭐를 보시면 아냐면 하나생명 있죠. 하나생명 주가를 보세요. 캐시카우라는 하나생명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국 차입을 하든 뭐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땐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수익을 보시면 손절하시긴 할 것 같고, 결국 2차 전지주 자동차주는 빠르면 올해 4월, 5월, 6월 사이에 상황을 보고 들어가는 거지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결국 대세는 흘러가겠죠. 그죠? 내연기관은 없어지고 배터리가 우선되는 전기차로 대세같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그래 가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들어가는 자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관심밖에 대상 품목들이고, 그러나 매일 체크는 합니다. 좀 언제든지 찬성은 들어갈 준비는 돼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늘 두산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부터 14일부터인가 UAE 간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제가 오늘 한번 에너빌리티를 살까 생각도 있었어요. 한 4, 5천 주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안 샀습니다. 근데 왜 이거 이슈에 따라가는 종목인데 그저 뭔지 알아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두산에서 벌써 들어가서 지금 거의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데 또 다시 뭐 원작을 짓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박 회장, 두산의 박 회장도 같이 따라간다는데 뭐 이슈에 따라간다면 오늘 약간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반응이 있다가 그냥 쭉 빠져버리더라고. 그래서 관찰만 하다가 결국은 매수를 안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중공업 주식 조금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바로 밑에는 뭡니까? 여기입니다. 한국조선해양. 바로 밑에는 한국조선해양인데 왠지 오늘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움직였어요. 그죠? 이것도 한 2, 3% 되겠더라고. 오늘 5천원 초반까지 내려가더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마 실적 발표를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 자, 저는 아직 아시아나항공을 갖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볼 땐 현재는 이제 들어가도 될 거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나항공 같은 는 11,000원대, 12,000원, 11,000원대, 대한항공 21,000원대인데 안 빠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 중국이 춘절 끝나고 나면 풀립니다. 다시 한번 튀지 싶어요. 이게 대기성이 단타 자금입니다. 짧게는 뭐 하루 이틀, 길게는 한 2주. 한번 수익을 최소한 10% 이상은 보고 나올 것 같으니까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도 단타성 자금으로는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고, 저는 아시아나항공 들어갔습니다. 13,700원이에요. 대한유한은 좀 빠지는 것 같겠죠. 중국 한번 할 때 한번 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빠지는데 아마 17만원대
지금 이것도 한 20만원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것도 애매한 자리입니다. 여튼 간에 대한유화도 15만원대 내려오면 그냥 사셔도 돼요. 이울분하고 사셔도 됩니다. 네, 그렇고, 두산인프라코는 다시 돌아가서 두산인프라코. 지금 똑같은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8,200원 언저리. 이게 다시 타야 돼요. 다시 타고, 공방에, 한 일주일 공부하다가 한번 다시 탄력받고 올라가는 차트. 요 차트에서 요는 권리하게, 그 다음에 우리 사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진 거고. 자, 요 상태에 현재 방향성을 보면은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지금 5일선 21선 지금 그때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올라타고 있어요.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캔들상으로 봤을 때는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한번 세게 빠지든가, 한번 세게 빠지가 60일선을 타치 한번 하든지, 7,000이 한 200~300원 되네요. 하든 아니면 치고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 방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변수는 딱 하나 있는데, 춘절이 빨리, 이제 춘절이 끝나기 전에 이걸 할 건지 춘절이 이후에 할 건지 그 시기의 차이만 있지 한번 흔들 것 같네요. 자, 내려오면 줍줍이 올라가면 수익 보실 분 보시고, 단지 골치 아프신 분은 저처럼 그냥 차고 연말까지 올해 연중 최고점 찍는 만원 이상 차 올라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어차피 회사 재무 좋고 4Q 실적도 좋을 거고, 배당도 얼마인지 뭐 250원? 한 250원에 최대한 300원 안 주겠습니까? 어차피 뭐 그 권리 주주분들 많으실 것 같으니까 3월달까지 빠르면 2월 둘째 주 정도 되면 확실한 방향성의 상승 모멘텀을 차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도 갖고 있으니 그냥 믿고 한번 기다려 보시죠. HMM, 자, 또 말씀드리죠. 건설기계는 단타를 치세요. 단타. 항상 말씀드리는 건설기계는 단타 치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는 두산 인프라크로를 보시고 건설기계는 단타 치시면 돼요. 심심하신 분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한 3년 전부터 이래 현대건설기계하고 그 당시 두산 인프라코하고 주가를 대기 비교를 해봐요. 현재 두산 인프라코가 한 2억만 주, 1억 9,700만 주가 한 2억만 주 될 거예요. 그죠? 대충. 현대건설기가 7천만 주. 대비하면은 얼마냐면은 약 3대1 비율입니다. 주가를 대비해 보면 예력은 탄력은 두산 인프라가 많아요. 그죠? 단순 논리로 보면 한 2만원 가야 돼요. 15,000에서 2만원. 그리고 현재 두산 인프라코의 상승폭은 앞으로 50%입니다. 50%. 최소 50%. 아마 11,000원을 넘어, 만원대가 넘어가는 순간 두산 인프라코어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로 바뀌는 그 매각 발표 후에 흔들듯이 한번 올 봄에 거래량이 터져가면 거의 한두 달 등락폭이 엄청 심해질 거예요. 그때는 그때 가서 보고 결정하고, 현재 목표 주가까지 한번 지켜보자고. 이것도 그러니까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MM, 이게 지금 어제도 말씀드리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현재 상태에 2만원이 지금 외국인 지분이 10%가 지금 됐나? 평균가가 지금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입니다. 현재 네, 외국인 평균가가.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돼가냐니,
이 2만원의 기준점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니까요. 지금 나올 주식이 발행된 주식만큼의 지금 전환사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지분율을, 이 애들이 지분율을 지금 35% 정도 갖고 있으니 기준점은 35% 곱하기 2배를 보면은 70%잖아요. 그러니까 2만원에 2배로 보면, 4만원이 돼요. 4만원이. 그죠? 아니, 제가 계산 잘못했네. 지분율로 대비해 보면은 현재 가격은 3만원이 적정 가격입니다. 3만원이. 이 2만원이 전환되어 나올 회사채까지 반영된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 5월달 34,000원 할 때부터 계속 빠진 이유는 이 전환사채가 지금 내일도 놓을 수 있어요. 내일도 놓을 수 있고 모레도 놓을 수 있어요. 단지 안 낼 뿐이지. 거기에 왜 못 내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걸 뇌물로 인해 가지고 산업은행 이제 문책 당할 수도 있고 골치 아파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매각이 지금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영된 게 2만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매각을 하게 돼가 전환사채를 정리를 하게 된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블럭딜을 하든 아니면 흠에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매수를 해서 소각을 하든 현재 가격에 만원 정도가 선반영대가 절하대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그것만 만약에 해결된다면, 만약도 아니죠. 매각을 하기로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죠. 기본적으로 3만원이겠죠. 그죠? 50%. 그 다음에 또 뭐 거기에 따르는지 또 뭐 이 수급에 따라가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언제 될 거냐입니다. 그죠? 언제 될 거냐. 저도 궁금해요. 단지 제가 추측을 하고 제가 분석을 하고 제가 오늘은 예측이라는 말을 써볼게요. 이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이해가 되다 보고 이제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달 이전엔 무조건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도 1년 걸려요. 어차피 주식이란 건 선반영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매각이 발표하고 난 뒤에는 주가 빠집니다. 뭐 다시 말해가 MOU가 체결됐든 가계약을 했든 먼저 회사는 발표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6월달에 이전을 했는데 현재 배당이라든지 아마 2월달에 다음달에 지금 주총 아마 공표하겠죠. 그죠? 공시 나오겠죠. 그 전까지 그냥 계속 우상향으로 1%든 2%든 올라만 가준다면 어느새 23,000원까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21,000원, 2,000원대에서는 제자리에 찾고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관망입니다. 관망을 해도 좋은 쪽으로 관망이에요. 누가 하나 외국인이 강력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간다면 따라잡고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한번 기다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노이즈는 나와요. 이 노이즈라는 거는 원래 아시잖아요. 그죠? 악재가 호재고 호재가 악재라고. 악재가 하면은 바닥입니다. 악재가 바닥입니다. 뭐 공매 같은 경우도 뭐 적당해요. 그죠? 지금 그 2주차 때 계속 관망이도 관망. 계속 관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때가 8월달 이 8월달 평균 가격이 23,000원 4,000원이었어요. 3, 4,000원. 요때가 현재
이번 달 지나 2월 초까지만 달성해 준다면은 3월 달까지 기대를 해볼 것 같아요. 기다려 보시죠. 어차피 뭐 더 이상 빠질 데도 없고 내려갈 이유도 없고 수급에 따라가 자전거래 돌리는 것밖에 안 돼. 자전거래 돌리면서 양봉을 자꾸 떼어주는 거예요. 지금 양봉을 자꾸 떼어준다고. 여유 되시는 분은 지금 사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배당 것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네요. 12월 달이 매수할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비록 빠져가 있지만.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는 올라도 오른 것 같지도 않고 내려도 내리는 것 같지 않는 아주 이상한 지금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 돼도 끌개가 없어요. 다 받쳐서 먹은 거죠. 받쳐서 먹는 거. 땡겨 먹는 건 주로 외국인의 전문 그 역할인데, 그죠? 금액이 없다 보면 못 올라가요. 근데 외국인은 나스닥 시장을 보고 결정해서 방향성을 정할 것 같으니까, 내일의 문제점은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 옵션 만기일은 지금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많은 종목은 매도로 떨어질 거고, 매도가 많은 종목 중에서 지수 따라 바닥인 주식은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죠? 거꾸로. 근데 오늘 저희 나라 증시에 이 프로그램을 거래를 보면은 희한하게 오늘도 비차익이 500억이 넘어. 차익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차익이라는 거는 매도고 비차익은 매수입니다. 이 비차익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오전장에는 차익이 늘어나고 비차익이 줄었거든요. 근데 또 오후에 또 차익으로 땡겨요. 지금 이번 주에 차익이 많아요. 그래서 내일 약간 불안합니다. 저희들 뭐 흠이나 두산이 브로커 같은 경우 불안한 게 아니고 워낙 거래도 없고 계속 갚아 나가는 공매도 갚아 나가니까. 근데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프로그램 종목을 땡겨서 주가가 좀 올라간 종목은 실은 조금 불안해요. 또 다행히 오늘 나스닥이 또 깡보합으로 떨어진다면은 내일 프로그램의 차익과 비차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뭐라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주식을 점치듯이 하는 건 아니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내일 제 생각에는 항공주가 내일 한번 작업을 하지 싶어요. 한번 거래가 한번 터지지 싶은데 상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전반적으로 마지막 이 거래일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과 모레가 올해 1Q의 주식의 종합주가지수의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는 아마 방송한 점이 제가 처음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월달, 3월달은 어차피 실적 발표주고 주총하고 각 종목에 2022년 재물을 발표하는 달이고 분기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보다는 아마 어떻게 하든지 재물을 좋게 만들려면 거기에 각 종목의 회사들이 베스트 할 겁니다. 그래서 영업실적이나 이런 거는 별 기대를 못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가 각 종목 주가가 요동을 칠 것 같아요. 다행히 제 주 종목인 두산이 브로커나 헌 같은 경우는 워낙 작년에 장사를 잘했으니까 별 영향을 안 볼 것 같고, 종합 주가가 어떻게 됐든 이 주가들은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틀 이 거래를 보면 제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시고 각 종목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저도 추천이 아닌 제가 산 종목들을 말씀드렸으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현금 50%만 넣어 놓으시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더 떨어질 수 있으면 더 사시라고. 그죠? 비중을 50%만 실어 놓고 관망, 올라가면 놔두면 되는 거고, 내려가면 물타기 한 20%더 싸고. 그러나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지금 나스닥이나 미장은 강보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뭐 이러다가 또 양보로 뭐 한 0.5포인트나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내일 프로그램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 1차적으로 먼저 움직일 겁니다. 빠졌다 오후에 돌아서든, 오전에 미장이 강력하게 안 올라가는 이상은 오전에 양봉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죠.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듣는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